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수요일만 지나면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오늘 하루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오늘은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난 하락분과 비교하자면 참 답답한 가격대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이러한 답답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장의 상황과는 반대로 긍정적인 시그널, 애널리스트들의 분석들이 참 많이 나왔는데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대비 소폭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암호화폐의 가격을 보게 되면 참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 속 과거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다가 시기에 거절당했던 기업이죠.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단기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분간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디지털 CEO 암호화폐 시장 하락세 지속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CNBC 및 블룸버그 인터뷰를 통해 주식시장의 조정이 계속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등 대형주가 부진하면서 내년 1월 초까지 횡보장이 계속될 것이다라며 비트코인의 경우는 42,000달러 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 경고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아직도 많은 사람이 시장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2022년에는 올해 제기된 KYC 즉 신원 인증 문제가 해결되면서 디파이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네요. 확실히 현재 시장의 모습이 활기를 띠고 있지 않은 만큼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분석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시즌 종료되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지만 암호화폐 유명 미디어이죠. 비트코인 매거진의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의 미실현 이익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곧 시장의 건정성이 올라간다는 소식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미실현 이익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 건정성이 올라간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이 비트코인 순 미실현 손익이 감소세를 나타내며 시장 건정성이 향상되고 있다. 15일 진단했다고 합니다. 다만 단기 보유자의 미실현 손실이 증가하며 53,000달러 부근 단기 보유자들이 순손실로 비트코인을 매도해 가격을 낮출 위험이 존재하며 이는 약세장이 형성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데요. 반면에 낮아진 가격은 새로운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어지는 새로운 단기 보유자 매수세는 강세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 비트코인 매거진 측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장기 보유자 관점에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평단가 대비 안정적인 수익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추가적으로 가격 하락으로 인해 장기 보유자발 공급 물량은 중립 단계를 지속하고 있다. 이는 시장이 보합 신호를 나타내며 과매수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다. 합니다. 비트코인 매거진의 이러한 분석과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대표 증권사이죠. SK증권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 견해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즌 종료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가상자산 시즌 종료 판단 아직까지는 이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SK증권이 14일 디지털 커런시 워치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이 전통자산과 시장과 동조화가 심해지며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일부에서는 시즌 종료를 논하기도 하지만 아직 판단은 이르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SK증권의 한대훈 연구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와 이더리움 관련 주요 지표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는
비트코인 해슐레이트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현재는 차익 실현 매물 철회 등 수요가 감소 중이지만 향후 수요가 늘어날 경우 가격 상승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해슐레이트가 상승한다는 것은 그만큼 채굴이 어려워짐을 의미하므로 향후 수급 측면에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설명이라고 하는데, 더불어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관련 주요 지표가 지난 1년간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했다며 NFT의 거래 대금은 작년 동기 대비 무려 14만 1847%를 증가했고 디파이 예치금 역시 1242% 증가했다. 네트워크 매출, 덱스 거래량, 채굴 파워 모두 세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는 등 이더리움의 사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평가를 했다고 하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며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돌아다녀 보게 되면 이 시장이 이제 끝이 났다라는 발언들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 5월 당시에도 똑같이 나왔었으며 10월 당시에도 시즌 종료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과연 정말 암호화폐 시장의 시즌이 종료가 되었을까요? 현재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는 테이퍼링을 시작으로 금리 인상의 공포, 다가오는 16일 FOMC에서의 속도의 가속화와 더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위협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에는 이 시장의 하락에 관해서 설명할 만한 소식들이 없는 상태이죠. 앞선 기사에서 나온 대로 암호화폐 시장의 근본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것이 아닌 주식시장과의 동조화를 통한 매크로적인 하락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현재의 가격 하락이 정말로 암호화폐 시장을 끝내버릴 것이며 또 4년간 기다려야 되는 공포의 시작일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의 증권사에서 또 이러한 발언들이 나온다는 게 새삼 기쁜 일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2020년 3월 당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격이 반토막 났었던 사건, 아마 암호화폐 시장뿐만이 아니라 주식 등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었더라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이루어지며 역사적으로 거의 처음이죠. 하락장에서 대한민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매수세를 보이며 가격을 끌어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의 움직임이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윌리 우가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분석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애널리스트 윌리 우의 경우 트위터에 현재 시장에 대한 본인의 분석을 올려놓았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보자면 이제 1BTC 이하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매집을 시작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뚜렷한 저점 매집 움직임을 보인 것은 코로나19 발생에 의한 폭락 이후 처음이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보통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매집 물량이 정점에 달하면 장기 보유자들이 일부를 신규 단기 투자자들에게 떠넘기며 강세 랠리에 불이 붙게 된다고 하는데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분석들, 시그널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연도가 가기 전 12월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가볍게 보고 넘어갈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에 관한 공포감으로 인해 부동산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들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내 집 마련에 관한 희망사항은 줄지 않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이 부동산의 경우는 주식시장이나 이제 암호화폐 시장과 같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5억 하는 아파트에 거실만 하나 산다거나 부동산만 사는 것은 화장실만 사는 것은 좀 불가능하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는 것일까요? 부동산 소액 투자의 시대가 열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불가 토큰이죠. NFT를 통하여 누구나 소액 투자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NFT로 부산 부동산 소액 투자 가능해진다. 중기부 특례 지원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원에 따르면 누구나 대체불가 토큰으로 부산 지역의 부동산에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5일부터 부산 블록체인 규제 자유특구에서 부동산 집합투자 및 수익 배분 서비스와 의료 개인정보 데이터 비대면 플랫폼 서비스의 실증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 집합투자
투자 및 수익 배분 서비스는 부산 지역 내 부동산을 대상으로 투자하는 공모형 기금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증서를 발행, 일반인에게 이제 판매하고 개인 간 매매도 할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인 분산 원장 기술을 활용해 거래 플랫폼상 모든 참여자가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증권사나 은행 방문 없이 플랫폼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서 편의성 증대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그리고 대체불가 토큰인 NFT를 통하여 정말 자산이 토큰화되는 소식들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러한 소식 하나하나가 신기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으나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당연시 되는 세상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드는 것 같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 아침 암호화폐 마켓 데이터 플랫폼이죠. 코인마켓캡에서 웃지 못할 해프닝이 발생을 하였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개당 한화로 900조로 표시되는 일이 발생을 하였는데 사진 자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일단 비트코인의 가격이 7,780억 달러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저게 이제 얼마나 상승한 것일까요? 계산해 보면 무려 10억%가 상승한 것인데 놀랍게도 시가총액 1위는 이제 코코스 BCX라는 처음 본 토큰이 올라와 있네요. 이더리움의 가격도 보시게 되면 91억 달러로 거의 1조에 달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경우 달러와 가치가 패깅되어 있음에도 참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5위로 껑충 뛴 리플 XRP의 경우에도 한 개당 2,100만 달러라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격이 실제 가격이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오전 발생한 버그로 인해 1시간 정도 가격과 시가총액이 잘못 표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코인베이스의 이용자들 또한 잔고가 잘못 표시되어 혼란을 겪기도 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정상화되었다고 하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 계좌를 확인해 보았는데 1억%씩 상승해 있으면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지금의 버그가 이제 미래의 가격을 보여주었다고 믿고 싶은데 이러한 가격이 표시되는 날이 꼭 오리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에서 참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려는 상황 속에 수많은 국가들은 미국의 규제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각국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의 방향을 통합하려고는 하는 상태이지만 안타깝게도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없는 상태이죠. 이게 이제 미국의 의원들 또한 명확한 규제를 내놓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미국의 국세청이죠. IRS에서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세금 신고 가이드라인의 최종본이 발표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국세청 암호화폐 세금 신고 가이드라인 최종본을 발표했다. 질문의 명확성이 개선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더 블록에 따르면 미국의 국세청인 IRS의 경우는 암호화폐 과세 내용이 담긴 세금 신고 가이드라인 1040의 최종본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관련 질문 사항 중에 2021년 중 어느 때라도 금전적 이익을 위해 암호화폐를 받거나 판매, 교환 또는 처분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전 버전에서는 단순히 암호화폐로 금전적 이익을 얻었는지만 묻고 있어서 이번 버전은 질문의 명확성을 향상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질문에 대한 답변 지침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이전에는 없던 시장이라 규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이 내놓은 최종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최종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정말 최종본이 아닐 가능성이 또 상당히 높은 상태이죠. 암호화폐 세금 신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큰 틀이 이제 막 완성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세금 신고의 큰 틀이 또 만들어졌다고 해서 규제적인 프레임워크랑은 또 다른 개념이죠. 현재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 CFTC의 경우는 암호화폐 주무부처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사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의 진행 속도를 보았을 때 다가오는 2022년 어느 정도 완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과연 어느 정도 규제적으로 안정화가 되었을 때 모두가 기다리는 선물이 아닌 현물 비트코인 ETF의 승인과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7포인트 상승한 28포인트를 기록하며 다시금 공포 단계로 올라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3주 연속 암호화폐 시장의 답답한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맥이 빠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시간이 갈수록 견고해지고 있다는 소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중이죠. 현재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 한국 주식, 코인까지 모두가 하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처럼 공포감이 엄습할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전 세계가 미국 시간 16일 FOMC에서 나올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상 이 회의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 투자자들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이죠. 특히나 코인은 더더욱 그런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금융시장과 코인이 다른 방향성을 띠는 디커플링 현상이 자주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미국의 기술주와 연동되기도 했었는데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 이유는 기관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이죠. 정부가 비트코인이 무엇인가와 같은 소모적인 논의만 할 때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매수를 하였기 때문인데요.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의 가장 큰 관심은 비트코인이 하락하느냐 상승하느냐이죠. 이 폭락의 수준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거와 같은 2018년의 수준의 폭락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은 과거와 전혀 다르기 때문인데 이번 연도 비트코인과 메이저 코인들은 완전히 체질이 달라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이죠. 지금 또한 하락하는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주워 담는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의 홍보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가 가장 유명 인물이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국가 엘살바도르의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또한 추가 매수를 하는 중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위험자산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은 100% 안전자산이라 확신하면서 매수를 하는 중이죠.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는 큰 변동성을 맞이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상승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트코인이 이제 보름 정도 남은 12월 동안 산타 랠리를 펼 수 있을지 하락할지는 그 누구도 지금 당장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 나아가는 방향성과 나오는 시그널들이 장기적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지난 2017년 비트코인의 하락 당시 그때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다 망할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당장이라도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시장 전체를 뒤감았었죠. 하지만 현재 와서 2017년에 가격을 보고 있노라면 역사적인 저점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요. 암호화폐 시장은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시장이라는 점, 금융의 혁신이며 핀테크의 혁명이라는 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시장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 같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지금의 이 순간이 차트상 그저 상승 트렌드에서 잠깐 하락했을 뿐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때가 그리 머지도 않은 미래 확인할 수 있지 않게 될까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